그래서 아래 항목도 열거주의가 아니라 모두 예시적 규정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이런 조문 문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다 봐야 돼요. 아니,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판매한 상품 또는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과액과 그 부대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제 매출 원가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 관련성이 있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죠. 근데 가로 문구를 봤더니 회계 기준에 따른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랑 같아요. 그래서 매출에서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거 다 제외했었죠. 그래서 매입, 매출원가 차감 계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그 판매한 상품 제품에 이제 판매하기 전에 보관료라든지 뭐 각종 포장 운반비,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각종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모두 사업 관련성이 있고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들이에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가로 문구 일단 먼저 체크해 보시면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경우에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전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일단 결론을 기억하시고 아주 오래전에 조문에서는 반드시 장려금이나 수당이 사전 약정 하에 지급하는 경우만 송금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어져서 조문이 바뀌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려금 수당이 송금으로 인정받는다예요. 근데 판매 장려금이란 사실 키포인트는 어디서 좀 힘있게 더 다뤘었냐면 부가세에서 좀 다뤘어요. 부가세에서. 장려금을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원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배웠죠. 장려금, 대송금. 부가세 저희 아직 했죠? 다음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장려금. 근데 부가세는 직접 소득세가 아니니까 그 공급과 무관한 항목이랑 공제하지 않고 공급 후에 발생하는 사람들을 공제하지 않았어요. 또 수령한 장려금 또한 그래서 아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판매 장려 물품은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가 될 수 있었죠. 시가로. 근데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에선 다 소득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손비, 송금으로 차감한다요. 잘 정리하시고 3번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 입금이고 장부가액이 송금이어서 그 차액이 결국 과세된다 그랬죠. 법인세법의 태도는 총액법이지만 사실 송액법이랑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에 세무조항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그다음 인건비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고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무형의 감가상각비 좀 자세히 다 배울 거예요. 그다음 7번도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자산의 임대료도 입금이었고 이제 임차료는 송금이 돼야겠죠. 차입금 이자는 이자 비용 말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그다음 10번 규정도 대송금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제목만 정도만 좀 보시고 11번에 자산의 평가 손실도 자산 평가 손실 파트에 좀 자세히 보여요. 여기 내용들은 이제 뒤에 내용까지 한 바퀴 좀 돌리고 와서 이게 그 챕터에 있었던 게 제목만 써져 있구나 정도로 좀 정리된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안 나온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곧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여기서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에 체크해 볼까요? 또 일반 회비.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일하다 보면 각종 협회 같은 데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업과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 조합이나 협회에 이제 1년간 회비 같은 걸 내야 돼요. 이제 세무사도 세무사협회 있죠. 세무사협회. 지금 변호사랑 막 싸우고 있는 그 세무사협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시면 1년에 회비를 내야 돼요. 1년에 회비. 처음에 이제 개업 등록을 하려면 300만 원 내야 돼요. 300만 원. 근데 세무법인에 속해 있으면 그걸 이제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본인이 직접 개업하신 다음에 당연히 본인이 내야겠죠. 이제 마통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이제 등록을 했으면 중간에 휴업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1년에 100만 원 전씩 매년 내야 돼요. 거기 이제 등록 세무사로서. 그런 협회 회비도 당연히 사업 관련성이 있잖아요.
협회가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은 정보도 주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개정세법, 이제 저희는 수강생이니까 학원에서 듣지만, 이제 실무 나가서도 개정이 되면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어떤 일정한 강당이나 뭐 어떤 큰 교회 이런 데 가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사업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비는 송금이에요, 송금. 전액 송금. 근데 이제 특별 회비라는 게 있어요. 일반 회비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씩 내고 있대요. 일반 회비를 초과한 부분은 좀 성격이 모호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정기부금정이 있었는데 지금 조문에선 지정기부금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회비만 송금이다라고 나와 있고 특별 회비를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더 좀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그 단체가 지정기부 단체면 지정기부금이고 지정기부 단체가 아니면 비지정기부일 거예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에서 기부금 파트에서 사실 좀 더 다뤄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특별회비가 조금 나오기는 모호하다. 그래서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회비가 전액 송금이다 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일단 나중에 기부금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정리하자. 그 다음 15분에 뭐 새마을 진료권에 따라 무료 진료한과에 그냥 눈에 한 번씩만 읽어서 이런 거 송금이지 당연히 송금이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 장 넘어가셔서 이제 260페이지 16번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영의 내구법이니 사업에서 발생한 인형식품, 즉 남았대요. 그거를 법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 가로에 푸드뱅크도 좀 체크하시고 무상으로 기증한대요. 공짜로 주고 있대요. 그때 그 공짜로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전액 송금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가장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요 16번은 TV에서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한 적 있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제가 또 보기와 다르게 요리를 좀 좋아해요. 요리를 믿기 힘들겠지만 믿거나 말거나인데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해서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요리 오디션이에요. 그쵸? 요리를 막 선보여서 막 심사위원들이 막 먹고 맛있으면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점점 경연이 막 축적돼서 어떤 미션이 등장하죠. 오늘은 막 뭐 어떤 돼지고기를 통해서 1시간 안에 요리하시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재료하면서 가져와가지고 1시간에 막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1등 순위를 정해서 탈락하고 막 그런 진짜 요리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요리하다 보면 이제 재료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이 항상 끝날 때 그 남은 음식은 우리는 어디 어디 기부합니다. 이렇게 잠깐 한 30초 정도 나와요. 고 잉여식품을 전액 송금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잉여식품을 전액 송금받는다. 아무래도 좋은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데 맨 뒤쪽에 가로 문구에 좀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시고 전액 송금에 체크하세요. 이제 아직 기부금을 배우지 않았지만 공짜로 기증하는 물품이 원칙은 기부금이에요. 근데 그 기부금으로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단체여야 돼요. 근데 그 기부금이랑 이거랑 구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부금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에요, 사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기증했다. 그게 진짜 사업 관련성이 있진 않죠. 그래서 원칙은 송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그 단체들이 사회에 좋은 목적에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일정한 한도 내 송금이에요.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이에요. 하지만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도 이런 말이 전혀 없죠. 전액 송금이요. 그래서 기부금이랑 구분해야 될 게 요 잉여식품은 전액 송금, 뒤쪽에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셔도 중요한 키포인트고 기부금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문제에서 이 16번의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 기부금이지. 막 지정 기부금에 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한도 내 송금이었지.가 아니라 얘는 전액 송금. 얘는 전액 송금. 그 다음 17번에 업무와 관련성 있는 뭐 해외 시찰, 해외 훈련비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라고 보시고 18번도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19번은 바로 체크하세요. 19번 우리 사주자도를 실시하는 법인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그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가로에 298페이지 도표 참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98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98페이지에 바로 아래쪽에 나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제 A법인이 우리사주 제도라는 걸 실시하는 회사래요. 네, 우리사주는 뭐냐면 A법인의 주식을 그 임직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이제 임직원들이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시세 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얻겠죠. 그럼 종업원들이 아마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아, 그래, 내가 일한 게 가치가 올라서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사서 내가 이익을 많이 얻겠구나. 그럼 서로 윈윈이다. 그런 좋은 제도예요. 이런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가 왼쪽에 우리사주 조합의 자사주의 출연가액, 장부가액, 금품 이런 것들을 출연했을 때 전액 송금이다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우리사주 조합에 꽂는 건 전액 송금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A법인의 주주 등에서 법인주주만 일단 보시면 법인주주가 다른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꽂았다. 그거 기부금이에요. 앞에서도 배웠듯이 기부금은 한돈의 송금이에요. 근데 요 배운 동그라미 1번은 전액 송금이에요. 요 둘의 구분을 잘 하셔야 한다. 내가 내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넣었다. 전액 송금. 내가 다른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넣었다. 기부금, 한돈의 송금.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이제 오시고 이제 20번 규정을 좀 보시면 20번 옆에 개정이라고 좀 적어둘까요? 올해 개정됐어요. (20번) 규정 보시면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예요. 일단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보면 막 복도에 막 도자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림이 많이 걸려있죠. 대부분 그림.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좀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의 정화를 하겠지 이런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고 있다면 그 미술품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두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끊어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 이게 동그라미 1번 정도로 써볼까요? 이게 느낌 어떤 느낌이죠?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경우 결산 조정사항이요. 회사가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요. 그 회사가 이걸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송금으로 인정 못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원래 결산 조정사항은 예를 들어 올해 19년도에 미술품 샀어요. 예를 들어 20년도에 근데 19년도는 그래 우리 송금 많지. 20년도에 비용 처리하자. 그래도 원래 송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더 뭔가 손익 조작이 쉬운 항목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계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다시 보수적인 결산조정사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산조정사항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유 발생과 손비 계상한 날이 달라도 돼요. 즉 사유 발생일이 19년도인데 손비로 계산한 건 2020년이에요. 이렇게 해도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IS에 비용 계상했을 때 송금 인정하는 항목이 결산조정 사항이 원칙이고 반드시 그 사유 발생일에 손익계산서에 적어라 라는 표현이 없어요. 19년도에 예를 들어 발생한 것을 20년도에 적어도 잘했다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예를 들어볼까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19년에 안 적고 20년에 적었다. 20년도 송금이에요. 20년도 송금. 그때 20년 송금. 근데 어떤 거는 사유 발생일이 19년이면 반드시 이 손비 계상도 19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손익 조작이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차곡차곡 배우면서 정립하셔야 되는데 맨 앞쪽에 이제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지금 하나 첫 번째를 좀 배웠다. 미술품. 미술품을 취득한 해에 손비로 계상해야지만 송금 인정이에요. 19년에 취득하고 20년에 적었다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로는 가로문구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미술품이라도 좀 고가의 미술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소액 미술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올해 개정됐어요.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즉 한 개당이요. 1000만 원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원래 500만 원이었어요.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500만 원 X 1000만 원이요. 2배예요, 2배.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술품 사례예요. 예를 들어 19년도에 미술품을 샀어요. 회사가 미술품을 구입했는데 그 가액이 200만 원이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도에 비치하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제 현금 1200이 빠지면서 이제 비용 12로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그래 취득한 해 비용 계산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지금 가액이 좀 높죠. 1200만 원이요. 근데 1000만 원까지 송금 인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험생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그래 1000만 원은 송금 1000만 원 초과 200이 송금 불산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 가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전액 자산으로 봐요. 전액 송금 불산이 물어봐요.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송금 인정, 1000만 원 초과 송금 불산입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자산으로 봐요, 그냥 자산. 미술품이라는 자산으로 본다. 그럼 회사는 비용이 단기순이에 꽂혔을 거고 세법에는 송금이 없기 때문에 저 비용을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키는 송금 불산입에 세무조정하시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소득처분이라고 하죠. 맞더니 현금은 동일하고 차변에 회사는 비용인데 세법은 자산을 증가시켜야 돼요. 자산의 증가, 유보. 그때 뒤에 내용이지만 한 가지 미리 체크해드리면 이 자산 감가상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될 것 같다. 감가상각 안 돼요. 일단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좀 감소해야 되는데 미술품이 그런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가치가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하지 않을 뿐더러 좀 사업 관련성이 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하고 두 번째로 또 체크하실 거는 그렇다고 업무무관 자산으로는 안 봐요. 왜냐면 이제 업무무관 자산은 법인세법에 각종 제재들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미술품은 그래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안 본다. 대신에 좀 금액이 크다면 송금 처리는 안 되고 그냥 자산으로 보겠다예요. 그래서 그 기준 1000만 원, 2배 늘어났다. 그래서 미술품 취득가에 한 줄 정도 보기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개정되고 올해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결산 조정사항 플러스 1000만 원이야. 개당 1000만 원이 개당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시면 좀 중요한 체크하시고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래요. 좀 줄이면 광고 선전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광고 선전비. 그래서 각종 어떤 물건을 팔려면 이제 중간에 도로 같은 데 나오는지 아니면 사업부서 앞쪽에서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샘플 같은 거 많이 뿌려야 되고 이제 시음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이런 거 딱 한 번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백화점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음료 코너에서 음료 채우고 막 그다음 막 뭐 박스 날르고 막 이런 하드코어한 일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적응되면 되게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료가 무거우니까 박스가.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롯데시네마에서 중간에 좀 뭐랄까 구석탱이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몰래 좀 쉬고 있었어요. 직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비해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몰래 짱 박힌다 그러죠. 짱 박혀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행사로 활을 잘 쏘면 상품을 준대요. 그 활을 거기 장난감 활을 딱 쏴서 가운데 표적을 딱 맞추면 이제 최종병기활 티켓 2장을 준대요. 괜히 그런 거 모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 많으면 창피해서 못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막 모여드는 느낌이 들죠.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모여들지? 너무 창피한데 이미 활을 잡은 이상 쐈죠. 근데 진짜 가운데 조금 밑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말하면서 가운데는 아니네요 이러면서 상품을 주는데 제가 음료쿨에서 했는데 음료수를 주더라고요. 음료수. 그래서 아침에 오늘 어디 음료수 쓴다 거기 좀 모아서 갖다 줘라 하는데 그게 그 음료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른 음료수를 제가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광고 선점비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선점비. 근데 광고 선점비에 일단 여기 안 보이지만 대전제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지출해야 돼요. 특정인한테 지출하면 그게 접대비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선점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가로문구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가로문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점 목적으로 기재한 물품의 구입 비용 전액 손금이다. 근데 괄호 보시면 특정인이라고 적혀있죠. 특정인. 대표적으로 거래처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 3만원 이내 금액을 한정한대요. 그래서 원래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예요. 근데 이제 거래처한테도 우리 물건 이번에 샘플 나왔어요 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소액인 경우에만 광고 선점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소액 기준이 연 3만원이에요. 연 3만원. 그래서 접대 목적은 좀 금액이 어느 정도 커야 되죠. 상대방이 접대를 한다는 거는 어디 좀 고급 회집 이런 데나 아니면 진짜 비싼 고깃집 이런 데서 이제 접대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베이글 사줘요. 그거 접대가 아니죠. 그거 그냥 만남이죠, 만남. 그런 것들은 광고 선점비 좀 보겠다. 이거 뭐 베이글 먹으니 광고 선점비가 아니라 금액이 적으면 광고 선점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에서도 광고 선점비 같은 대표적인 물품 있죠. 포스트잇 주잖아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받고 역시 해커스 역시 짱 이렇게 마음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액이면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점비로 보겠다요. 그게 연 일단 3만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괄호에 이 3만원을 판정할 때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은 또 너무 소액이니까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욱더 소액이어서 제외한다. 3만원 판다할 때 만원 물품은 제외해서 3만원 이내면 광고 선점비, 3만원 초과면 접대비요. 3만원 초과면 접대비. 그래서 이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광고 선점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 선점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송금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송금에 뭔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텐데 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규정은 한도가 없고 어떤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지금 오늘만 벌써 2가지 배웠죠. 첫 번째 뭐였죠? 맨 처음에 잉여식품 준 거 있죠. 무상 기증한 거. 그거 전액 송금이지만 기부금은 한도 내 송금이라 그랬고 또 우리사주 조합에 내 우리사주조합에 준 거는 전액 송금이지만 다른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줬으면 기부금이에요. 한도 내 송금.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광고 선점비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했다면 당연히 광고 선점비 목적을 달성한 곳이고 전액 송금이요. 근데 광고 선점비를 특정인한테 지출했으면
금액 요건 따져봐야 돼요. 그 금액이 연 3만원 이내라면 그래 소액이구나. 광고 선전비인데 만약에 연 3만원 초과 금액이라면 그때는 접대비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전제가 이 3만원을 판단할 때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죠. 개당 만원 물품 제외하고 3만원 이내면 광고 선전비. 개당 만원 제외하고 연 3만원 초과면 이제 접대비예요. 네, 이 둘의 구분도 왜 중요하냐면 광고 선전비는 전액 송금이지만 접대비는 한도 내 송금이에요.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광고 선전비가 좀 더 좋은 개념이죠, 사실. 한도가 없이 전액 송금 인정받으니까. 그럼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케이스 1. 이제 법인이 어떤 특정인한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거래처한테 지금 광고 선전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때 첫 번째 상황은 총 1년간 3개의 물품을 거래처한테 줬어요. 네. 첫 번째 물건의 가격을 봤더니 5,000원이에요. 두 번째 물건의 가격을 봤더니 10,000원이에요. 세 번째 물건의 가격을 봤더니 20,000원이에요. 총 3개의 물건을 기증했는데 각각의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때 각 비용의 구분을 뭘로 볼 것인가? 이제 한 개짜리 5,000원짜리 보면 10,000원이야죠. 10,000원이야. 10,000원이하면 3만원 판단 제외하고 무조건 그냥 광고 선전비로 보시면 돼요. 전액 송금. 그리고 딱 10,000원까지도 10,000원 이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10,000원 넘기 때문에 3만원 판단해봐야 되죠. 근데 10,000원짜리 이하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20,000원이 3만원 이내 금액이요. 그래서 이것도 광고비. 전액 송금. 이때는 3가지 물품 다 전액 송금이에요. 됐어요? 얘만 가지고 3만원 판단하고 있어요. 10,000원 이하는 제외. 10,000원 이하는 제외.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놔야겠다. 근데 케이스 2를 보시면 더 직감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한 가정하에서 3개의 물품을 거래처한테 좀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물건의 가격을 봤더니 5,000원, 두 번째 가격은 15,000원, 세 번째 가격은 20,000원이래요. 그럼 차근차근 보시면 한 개의 물품이 10,000원 이하의 금액 광고비예요. 전액 송금. 한 개의 물품이 10,000원 초과하고 있죠. 일단 기다려야 돼요. 3만원 따져봐야 돼요. 마지막 물건 봤더니 10,000원 넘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합계액을 기준으로 3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10,000원 넘는 물건을 가지고 3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을 해봤더니 3만원 넘죠. 그럼 이제 접대비예요. 35,000원이 접대비고 얘는 한도 내 송금 인정받아요. 접대비인지 광고 선전비인지 특정인한텐 금액 요건이 있다. 그래서 연 3만원 기준으로 광고 선전비 접대비 분류가 달라지는데 하필 10,000원짜리를 제외한다고 나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조금 까다롭다 해요. 그래서 한 줄이지만 한 줄이 아닌 느낌이에요. 한 줄이지만 한 줄이 아닌 느낌. 그래서 특정인 나왔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특정이 났을 때 좀 긴장해야 돼요. 근데 별다른 문구 없으면 광고 선전비가 불특정 다신에게 지출됐다는 가정이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액 송금이고. 그다음 아래쪽에 22번에 제목 정도만 좀 볼게요. 임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매 선택권 오늘 배웠어요. 중급팩에서 2에서 배웠는데 스톡옵션 아직 안 배웠어요. 그때 좀 배우시면 얘기가 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런 주식 매 선택권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상여로서 주식기준 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그 주식 매 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범인에게 행사 지급 비용으로서 보존하는 금액. 제목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261페이지에 24번도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24번도 문구가 좀 개정됐기 때문에 제목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성과 봉과기금에 부담하는 기여금. 그래서 주로 내일채용공제라고 표현하는데 내일채용공제에 부담하는 기여금도 그게 사업 관련 써 있고 순자산 감소 시효 때문에 송금 인정이라고 제목 정도 보시면 된다. 왜냐면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에요. 그 다음 25번도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임직원의 사망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송금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 기타 등등의 또 26번에 송금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고